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4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를 겨냥한 특검법 통과 여부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입니다. 공소 취소해가지고 아예 면죄부를 주고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이 특검법이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론의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조응천,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조응천 후보가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동의를 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이 몸집은 작지만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또한 장점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이 이 사건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신데,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 또 다른 내란 세력의 등장이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식으로 놓는 논리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 위기 속에서 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헌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 시도는 내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 그 특검이 다루는 사건도 대통령 자신의 사건. 결론은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하는, 용서하는 셀프 면죄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최소 원칙을 짓밟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입니다. 전제왕정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폭거는 군을 동원하느냐, 입법으로 비트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헌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 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건의 판을 뒤집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권력,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법을 들었을 뿐입니다. 색깔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파란 윤석열, 그 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양심 있는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마주 앉습니다. 표 한 장이 절박한 시기에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는 풍경입니다. 우리 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우리 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의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 날 망설임 없이 진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판을 꺼내든 것입니다. 조응천 후보의 그 기민함과 결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동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 길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는 일입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사회, 헌법이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해서는 안 될 분들의 행동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 자리는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께도 열려 있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싸우다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노회찬 전 의원의 일갈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처럼 내란을 사골 국물 우려내듯 곱씹기만 할 정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회동에 모이는 분들 가운데 윤석열의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후보도 오찬 자리에 함께 와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때 참석 의사를 밝히셨던 양향자 후보께도 다시 한번 청합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일을 막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정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사법정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치의 엄중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인연이 발목을 잡으신다면 고개를 들어 그보다 더 절박한 사법정의와 국민의 불안을 봐주십시오. 결국 술은 안 마셨지만은 술 파티다 라는 식의 주장 위에 범죄 혐의를 받는 단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이를 비판해 줄 의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싸움이 쉬울 거라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밀어붙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질서가 무너지던 그 순간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끝까지 맞섰던 사람들의 명단에 부끄럽지 않게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에 누가 함께 했는지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끄럼 없이 야권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진짜 시험입니다. 이 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법 폭거입니다. 이 폭거란 말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동훈 대변인이 이걸 수단만 다를 뿐이지 내란이라고 규정한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서 똑같은 내란과 같은 목적, 즉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흔히 우리가 법치를 rule of the law라고 합니다. rule of the law.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죠. 법의 지배.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rule by the law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자기적으로 맞춤형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rule by the law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집권 이후에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입법, 특검 등등이 이게 rule of the law가 아닙니다. 법이 주인이 돼가지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rule by the law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즉 법의 독재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고 법에 의한 독재입니다. 지금 rule by the law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논리인데 이미 이게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정권의 압박을 받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을 때가 첫 시도였습니다. 이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단기 필마로 용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여론이 크게 바뀌어졌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영웅적 노력을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묵은 단계 사건인가 뭔가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즉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장동혁 씨가 등장해가지고 민주당을 구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공소 취소 시도 상황에서는 장동혁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을 하면은 그게 누가 믿습니까?
민주당을 도와놓고 민주당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한동훈을 제명해놓고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장동혁 씨는 발언권이 없고 오히려 개혁신당의 발언권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더 강하게 부각시켰더라면 아마 이번과 같은 공소 취소 시도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뚝이 처음 무너질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막았으면 되는데 첫째 번 뚝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냥 한 마을이 한 나라가 그 경유에 휩쓸려들 판입니다. 개혁신당의 분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